예,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이죠. 우리 연예할까요? 이 코너 함께할 두 분,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호 씨, 태나 씨와 김아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남태호 씨는 경제활동 하신 지 이제 한 30년쯤 됐지 않습니까? 네네. 다주택자입니까? 경제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지금도 주택이 없죠. 네. 네. 전세 사십니까? 월세입니다. 월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집도 절도 없는 상태죠. 네. 그래요. 이런 뉴스 들으면 어때요, 그런데? 어떤 뉴스 말입니까? 김의겸 대변인.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다수의 서민들이 갖고 있는 뭐 열패감이랄까? 뭐 그런 거 또는 부동산 불패? 예, 이런 거에 대한 씁쓸함. 정부가 이제 굉장히 그 땅값과 이런 것들 잡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들이 봉급 생활을 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상실감을 주는 거. 너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의겸 대변인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들 네. 또 혹은 지금 장관들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나오죠. 예, 대두되고 있으니까. 우리 김아진 기자는 맞벌이입니까? 네. 네. 전세입니까? 전세입니다. 네. 네. 지금 오늘 주택 조사, 인구 센서스 뭐 이런 아닙니다. 느낌이 드네요. 자꾸. 그러면 우리 이 작가님은 집이 몇 채 되십니까? 저 월세 삽니다. 집이 혹시 고향이 아버님 거죠? 본인 명이 아니죠? 예. 집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월세 산다니까요. 상당히 수입이 많은 것으로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집이 없으시군요. 지금 TV에 나오는 분들하고 지금 우리 같이 있는 분들하고 많이 다르다. 현실은 이렇구나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느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고요. 네. 자, 이번 주 김아진 기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번에 윤종신 씨가 새롭게 뮤직 프로젝트, 음악 프로젝트를 해서 거기에 또 간담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윤종신 씨가 패션 브랜드와 손잡고 이제 또 새로운 거를 또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윤종신 씨가 올해 데뷔 30년 차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브랜드도 창립 30년을 맞이해서 이제 서른을 맞이한 이들에게 또 위로와 힘을 주겠다 이렇게 좀 해서 30에게라는 음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 의류 브랜드가 30년 됐어요? 네. 그래서 콜라보 같은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협업을 했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음악을 발표하고 또 윤종신 씨가 매달 발표하는 월간 윤종신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 월간 윤종신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매달 새롭게 음악을 발표하는데 그 노래 부르는 가수들도 올해 30이 된 가수들이 30년 된 곡을 부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상표가 뭔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 말하면 안 되죠. 간접 광고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네. 아마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빈땡 이거죠? 네. 예. 뭔가 자전거 타고 가는 느낌이 나네요. 그럽니다. 예. 자, 윤종신 씨가 벌써 30년이나 됐다 하니까는 저희랑 같이 성장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30년이 됐군요. 015V 개건 보컬로 시작했죠? 네, 그렇게 이제 음악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30년 전 이야기고요. 저 이번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는 소녀시대 태연 씨 그리고 장범준 씨 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반자카파와 같이 하는데 이들 모두 30입니다. 소녀시대 태연 씨가 30이라는 게 조금 저는 좀 그게 좀 더 크게 와닿았어요. 더 크게 와닿았어요? 네. 그래요. 30살이 된 후배들에게 짜치게 살지 말라 이렇게 조언했다고 하는데 윤종신 씨가 이게 뭔 뜻입니까? 네, 먼저 짜치게 3월호 그 곡으로 윤종신 씨가 부른 멋이라는 곡을 먼저 공개가 됐는데 예. 거기서 이제 너희들 짜치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그 가사가 나와요. 예. 그래서 아마 사투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예. 네, 잘 모르실 텐데 예. 그 쪼들리게 살지 말아라는 경상도 사투리잖아요. 저는 되게 익숙한데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30을 맞이한 청춘들에게 우리 좀 멋내고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곡입니다. 윤종신 씨가 경상도 분이에요? 네, 창원 출신이거든요. 네. 김아진 씨는 어떻게 알아요? 저도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 부산 분이세요? 네. 예. 남태우 씨하고 저는 TK인데 예. 짜치게 이런 말 씁니까? 꽤나 썼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너무 조급하게 성공을 위해서 달리지 말고 좀 여유를 갖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토하고도 상당히 비슷하죠. 예. 월간 윤종신 하면서 매달 신곡을 발표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소회 같은 건 없었나요? 이 월간 윤종신도 이제 10년이 됐거든요. 윤종신 씨가 음악 플랫폼 사업이 좀 바뀌면서 어떻게 음악을 발표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그래도 내 음악을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매달 10년째 지금까지 발표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월간 윤종신에서 존니라는 곡이 탄생했거든요. 그 명곡. 네, 그러면서 좀 지쳤을 때 윤종신 씨가 아마 그 존니가 대박이 나면서 또 이제 또 힘을 얻고 또 할 수 있는 응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존니 듣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아우, 많이 우시네요. 상당히 감수성이 풍부하네요. 나의 아저씨 보고도 우시고. 나의 아저씨보다 울었죠. 네. 그건 하루하루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물이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울었어요. 네. 자, 윤종신 씨와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영화도 제작한다고 하는데 페르소나? 예. 어떤 영화입니까 이거? 제작 보고에 있었다고요? 네, 단편 영화인데요. 여기에 아이유 씨가 주인공이에요. 윤종신 씨가 뭔가 시도하고 새로운 걸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단편 영화를 보고 나서 또 굉장히 그 감회가 그냥 장편 영화보다는 단편 영화가 훨씬 더 매력이 있다는 걸 느끼고 이제 감독들과 같이 협업을 한 거죠, 이것도. 주인공은 아이유 씨고 총 4편의 단편 영화에 감독이 보는 아이유 씨. 그 새로운 모습들, 매력들을 담아서 4편의 영화가 공개가 됩니다. 감독은 다 다르고 주인공은 한 명이고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근데 윤종신 씨가 만든 회사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명을 최근에 미스틱 스토리로 바꾸면서 아마 윤종신 씨가 좀 영화 산업에도 좀 뛰어들려고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하네요. 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요. 감독이 임필성, 이경미, 김종관, 전고은 다들 내노라는 감독들이네요. 네, 아마 이 영화 보신 분들 중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티저 예고편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강렬한 인상이 있어서 또 아이유 씨가 연기도 잘 하거든요. 잘하죠. 네. 나의 아저씨.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영화 페르소나 기대해보고요. 언제 개봉한답니까? 4월 5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됩니다. 아, 넷플릭스로 공개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넷플릭스랑 손잡고 만드는 TV 드라마 또 영화가 많더라고요. 네, 요즘에 그 감독들이 이 산업이 좀 바뀌면서 극장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다른 여러 동영상 그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작품을 공개하고 짧은 거, 긴 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작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굉장히 많은 투자금을 투자해서 이 크리에이터들과 손잡고 네.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잖아요. 예. 저도 크리에이터 중에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 중 한 명인데 저한테는 연락이 안 올까요? 넷플릭스가? 아무래도 영상 기반이 크지 않을까요? 오디오 기반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디오는 통상적으로 팟캐스트가 있다 보니까 아마 넷플릭스 좀 언어의 장벽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화나 영상 쪽에 언어의 장벽이 제일 크겠군요. 네, 이게 전 세계 기반하는 OTT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경이 없고 규제가 없고 실제로 또 작업을 하는 분들도 소재 제한이나 이런 것들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그래서 그러다 마음대로 보니까 찍어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액과 제작비와 제작 기간 이런 몇 가지 바운더리만 정하고 그 외에는 완전한 자유를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중파나 일반 영화보다 넷플릭스를 선호하는 게 크죠. 창작자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그 창작자가 자기 검열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중파 드라마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일단 자기 검열을 해야 됩니다. 요건 안 되겠지. 그렇죠. 저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작품이 안 나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넷플릭스는 마음대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페르소나도 청불입니까? 네, 청소년 관람 불가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과 또 시청률 그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관객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창작자에게는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약간 주춤했지만 킹덤 같은 경우도 만들자마자
제작비를 다 회수할 정도로 바로 히트를 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2가 바로 제작에 들어갔죠.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공중파나 기타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이 권한을 갖고 있던 기존의 매체, 예. 공중파나 이쪽에서는 규제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네,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쪽에서는 이제 넷플릭스나 이게 규제가 없으니까 예. 페어한 게임이 아니다. 규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최근에 뭐 계속 이어나고 있는데 대체적인 의견은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사후에 약간 굳이 따지자면 문제가 됐을 때 규제 정도는 있지만 예. 사진 규제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이 좀 다수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자유롭게 가자. 아니, 창작물은 규제를 없는 것을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같이 규제를 합시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자기들 예. 입장에서는 자꾸 뺏기니까 시청자층을 뺏기니까 넷플릭스나 이런 그 기타 매체들 뭐 왓챠플레이나 아마존이나 유튜브나 이런 쪽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갖고 있죠. 예. 공중파 매체들은. 그렇죠. 지상파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게 있겠죠. 알겠습니다. OTT 방금 얘기했으니까 OTT 플랫폼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얘기해 봅시다. 박찬욱 감독이 OTT 플랫폼에서 첫 미니 시리즈 연출을 맡았다고요? 예, 리틀 드러머걸 감독판이 29일 왓챠플레이를 통해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예. 계속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이제 박찬욱 감독 외에도 뭐 봉준호 감독 또 알폰소 쿠아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얘기가 됐던 로마 그리고 그래비티 했던 그리고 토드 핸즈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세계적인 이런 감독들이 왓챠플레이 넷플릭스 아마존하고 손잡고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 관객들 또 시청자들이 찾아보는 플랫폼이 다양해졌고 많이 바뀌어졌다. 예전처럼 그 영화를 보려면 꼭 극장에 가고 이게 네.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손 안에서도 볼 수 있는 문제고. 그렇죠. 플랫폼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예. 있죠. 예. 지금 저희가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라디오도 뭐 팟캐스트 이런 온라인 서비스가 생기면서 상당히 바뀌었잖아요. 예. 예.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고 실제로. 예. 그래서 다종다양한 매체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 시도들을 다들 하고 있고 해야죠. 예. 예. 여기서 뒤처지면 예. 실제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방송국도 지상파 방송국도 변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존에 가졌던 굉장히 기득권이 있었지만 이제는 플랫폼과 상관없이 거의 동등하게 경쟁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 지금 모든 지상파 방송이 다 팟캐스트에 들어와서 자기들 방송을 내보내고 있죠. 예. 그런데 개인이 하는 팟캐스트에 뒤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점도 왜 뒤질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박찬욱 감독 같은 세계적 거장이 예. 굳이 그런 온라인 기반 플랫폼에서 영화를 만들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예. 근데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뭐 그 매체 경계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영화를 가지고 해외 배급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들이 복잡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앨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풍부한 제작비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으로 뭐 진출하는 게 상당히 그 큰 흐름이 아닌가. 봉준호 감독도 뭐 마찬가지고요. 예. 뭐 아시다시피 박찬욱 감독은 뭐 박쥐라든가 이런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뭐 아가씨라든가 거의 다 뭐 깐을 휩쓸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근데 이제 박 예. 감독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이분이 그 처음에 92년도에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고 해서 가수 이승철 씨 주연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 영화 예. 되게 크게 실패했죠. 실패했죠. 예, 저는 또- 봤어요, 그 영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인조란 작품 나왔는데 이것도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 두 편을 실패하고 소위 말해서 상당히 대중적인 영화 기획사와 손을 잡고 그게 바로 공동경비구역 JS인데 그때부터 대중적인 감독으로 인지가 됐고요. 대체적으로 박찬욱 감독은 그 B급 무비를 굉장히 좋아하고 완벽한 영화 매니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영화 평론을 아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박학다식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좀 인정받지 않는가 이렇게 보십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OTP는 알고 OTL도 알겠는데 OTT는 뭡니까? 이렇게. 저희랑 비슷한 연배여서 그런지 다들 잘 모르시는군요. 예. 뭐 오버 더 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 넷플릭스나 왓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예, 유튜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된다고 하는데 많이 기대들 해주시고요. 배우 이메리 씨가 정재계 인사들에게 술 시중을 강요받고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호소했고 4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폭로하겠다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회견을 안 하겠다고요? 안 하겠다고 딱 밝힌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당초 시민단체 정의연대 측과 기자회견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메리 씨가 너무 크게 이제 파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고 또 기사화가 굉장히 많이 되면서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민단체 정의연대 측에 좀 부담스럽다. 어머니가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게 좀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좀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기자회견은 좀 불투명한 상태인 거죠. 네. 이렇게 갑자기 또 불투명하게 돼서 혹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로부터 회유나 협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또 음모론이 네, 있는 것 그런 같아요. 의혹도 있고 그런데 이메리 씨가 4월 달에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자회견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장은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메리 씨가 한참 브라운관에서 활동하다가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 저도 오랜만에 정말 잊고 있었던 이름이었는데 2011년 드라마 신기생전을 찍고 그 이후로 연기 활동을 중단을 했는데 그때 좀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이제 오고무를 배우고 그 오고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부상까지 입으면서 이제 열정을 보였는데 제작진이 좀 무리하게 요구하고 부상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이나 사과도 받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좀 많이 좀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활동을 접게 됐습니다. 그 방송할 때 접고 카타르에 있었나 봐요, 아마? 네, 카타르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국과 카타르 축구 경기 있을 때 카타르를 응원해서 또 대중들로부터 비난을 좀 받았어요. 네, 지난 1월에 경기였는데 그때 그 한국을 응원하지 않고 카타르 팻말을 들고 카타르 국기를 흔들면서 그 모습이 포착이 돼서 또 오랜만에 또 검색어도 오르면서 또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죠. 네. 한국에 실망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 네. 그리고 카타르가 굉장히 자신에게는 좋은 나라다. 두 번째 기회를 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이메리 씨 기자회견은 안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예계의 술 시중 성접대 이 문화는 없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취재하면서 그런 얘기 안 들었습니까? 여성 연예인들부터? 네, 지금은 사실 이렇게 대놓고 하는 분위기는 아닌 걸로 저는 알았는데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남자 연예인도 혹시 이런 일이? 남자 연예인도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연예인 힘드네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지 않을까요? 네, 권력은 어디에나 존재하니까. 네. 그렇군요. 없어지겠죠. 차츰차츰. 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주영 씨 얘기해보죠. 정주영 씨가 불법 촬영 동영상을 공유한 단톡방에 가수 K, J, 모델 L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됐는데 이니셜롤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준영 씨가 굉장히 그 단톡방을 많이 사용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단톡방이 나왔는데 총 7개 그리고 적게는 3, 4명에서 많게는 6, 7명이 같이 있었고 그 참가한 사람은 총 14명이고 그중에 연예인이 또 8명 정도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정준영 씨가 총 11개의 불법 동영상 또 사진을 공유한 혐의를 이제 받고 있고 그게 드러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에게도 같이 공유한 걸로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좀 어떤 이니셜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뭐 예능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건 뭔 말입니까? 네, 이 당시에 이제 독일에 있었는데요. 독일에 있으면서 정준영 씨가 이제 대화를 한 내용이 좀 살짝 일부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때 이제 JTBC 히트메이커라는 촬영차 이제 정준영 씨가 그 해외로 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같이 출연했던 인물들, 연예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또 그 단톡방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거겠네요? 네, 이 이니셜과 그 출연했던 연예인들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 그 단톡방을 만들면 안 되겠네요. 아니죠. 이렇게 공유를 하면 안 되죠. 불법 영상을 공유하면 안 되죠. 네. 온라인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그 문명의 이익인데 이걸 잘못 쓴 거라고 보는데 정준영 씨가 단톡방이 7개밖에 없다는 게 좀 놀랍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수백 개 있고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700명씩 있는 방이 그래요? 많은데 의외로 많이 쓴 것 같진 않네요. 요 10개월 동안 이제 핸드폰에서는 최근 예전에 거기 때문에 그 뒤에는 또 얼마나 수많은 단체방이 있는지는 네. 저도 남태호 씨랑 단체 카톡방으로 하나 묶여 있죠. 묶여 있는데 여러 개 있죠, 같이. 예. 하나일걸요? 아닙니다. 3개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혼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모르시는군요. 우리가 아무리 안 친하다고 해도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남태호 씨 글이 올라오면 안 읽으니까요, 저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텍스트 위주로 제 의견을 간단하게 씁니다만 대체적으로 안타까운 건 이제 제가 글을 올렸을 때 서로 이제 6명, 7명, 뭐 10명 정도 있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 리액션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거. 예. 그 옆에 숫자는 없어져서 다 읽었는데 예. 아무도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때 과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좀 보복을 해볼까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쉽지 않네요. 최근에 그 23명이 있는 단톡방에 남태호 씨가 글 하나 올렸는데 아무도 답을 달지 않았어요. 20명이 넘게. 예, 20명이 넘는데요. 아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방 방에 이상한 거 올리고 더 서로 하나하고 이리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저 이상한 거 올린 적 없는데요. 어쨌든 그 방에서는 20여 명이 일치 단결해서 제 글에는 리액션을 안 다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정말 그 1대1로 만났을 때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남태호 씨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문명의 이기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은 폭력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경우엔 폭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찰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 또 참고인으로 부를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승리와 최종훈 씨도 사진이나 불법 동영상을 올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들은 구속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부분은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찍고 그리고 피해자도 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구속이 된 건데요.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찍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인 상태이고요. 최종훈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그러면 확인이 되면은 또 뭐 구속수사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걸로 다시 또 입건이 될 수 있죠. 네. 예. 최진실 씨의 동생이자 가수였던 고 최진영 씨가 사망 구주기를 맞았다고요? 네, 올해 사망 구주기를 맞았고요. 그 영원이라는 곡 제일 유명한 노래죠. 네, 네, 유명했죠. 스카이로 나와서 불러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데 강민 프로듀서와 같이 손잡고 만든 곡인데요. 강민 예. 프로듀서가 최진영 씨의 사망 9주기를 이제 기념하면서 미발표한 곡을 발표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유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예. 원래 모델로 데뷔했다가 그리고 연기자로 또 활발하게 활동했었지 않습니까? 누나와 함께 연기를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스카이라는 예명으로 음반을 발매한 게 영원이라는 노래고 이게 굉장히 히트했죠? 네, 그렇죠. 굉장히 됐죠. 네,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가면 같은 걸 쓰고 처음에는 얼굴을 다 공개하지 않았던 게 기억에 남는데 그 목소리가 연기할 때와는 또 다른 락 발라드라고 하죠. 굉장히 거칠고 강한 목소리로 이제 이 영원이라는 곡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골든 디스크 신인상을 또 받았고 대한민국 영상음반대상 신인 가수 부문을 수상하기도 해서 가수로서도 또 성공을 한 셈이죠. 99년에 노래가 나왔네요. 스카이 영원이라는 노래가. 네. 김 기자 99년이면은 학교 다닐 때면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생이요? 네,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네. 이게 한 소절 할 수 있나 어떻게 하죠?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아마 기다릴게 나 언제라도 뭐 이렇게 그렇군요. 가는 거죠. 예, 그 노래. 저 하늘이 날 부를 안 부르네요. 예. 예. 예, 그런데 최진영 씨가 일단 그 누나죠. 최진실 씨가 갑자기 사망했고 그리고 남겨진 조카 어머니를 돌보며 지내다가 2010년 3월 29일 날 네. 9년 전 오늘이네요. 네. 누나 떠나보내고 1년 한 7, 8개월 만에 그렇게 또 본인도 누나와 같은 선택을 이제 했는데 이 이후에 또 최진실 씨의 전 남편의 조성민 씨도 그런 불행한 선택을 해서. 네. 연달아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죠. 예. 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고, 최진실 씨 사망했을 때는 또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나요? 따라 하시든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사회적 문제도 지적이 됐을 정도 있었습니다. 김 기자, 우리 남겨진 이 조카들은 어떻게 잘 살고 있죠? 네, 딸이죠. 이제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이 동영상 채널을 개설을 해서 자신의 근황을 또 알리기도 하고, 또 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의 꿈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님이 개인 방송을 한번 했다가 네.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악플이 막 달리고. 네. 상처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아직 미성년자인데 너무 심한 그렇게 상처받을 만한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미운 54살 남태우 씨. 네. 지금 54살임에도 불구하고 악플 달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악플 달리면 본인에 대한.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해요.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는 쉽게 넘길 수도 있는데 예.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조금 충격도 있죠. 네, 그러니까. 예. 지금 54살인 저분도 저렇게 힘든데 미성년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예. 있어도 예민할 때인데.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또 삼촌까지 다 또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만 39세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아있는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가 클 텐데 거기에 악플 하나만 해도 더 증폭되는 거죠. 예. 우리 서로 좀 조심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